인천이. 그래서 제가 이걸 통계를 딱 보여주면 금방 이해가 돼요. 이게 정부 건재순, 소위 말하는 도시 순위할 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이제 순서가 이건 뭐 경제 규모나 뭐 영향력의 문제가 아니고 보통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냐? 부산이요. 인구가 제일 많을 때는 400만 가까이 됐어요. 380몇만, 390만. 인천이 100 몇십만 될 때. 지금 이걸 보세요. 부산은 작년에 330만이 무너졌습니다. 320만 대. 이제 며칠 있으면은 주민등록상 인구는 300만을 돌파해요. 외국인까지 하면 지금 308만 명입니다. 그 300만을 넘는 도시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당분간은 대한민국에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00만 넘는 도시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도시가 광주, 대전 이런 데가 15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마지막 300만 도시가 이제 인천이 탄생되는데 대구는 이미 한 230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산이나 대구는 이렇게 줄어들고 인천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되는 대한민국에서 대도시 중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유일한 도시가 인천입니다. 서울은 1100만까지 갔다가 지금 960만? 70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인천이 어떤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드디어 작년에는 지역의 그 경제력을 얘기하는 GRDP, 지역 총생산이 이제 100조를 넘어서 부산을 뛰어넘었어요. 인구는 부산이 많지만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 총생산은 우리가 부산보다 더 많아서 제2의 경제도시가 됐다. 제가 민선 6기 시장 때 사실 인천이 부산을 뛰어넘어서 나온 말이 서인부대였습니다.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이게 서인부대예요. 무슨 공수부대가 아니고. 근데 다시 서인부대가 이제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인천입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6%의 인천이 다 지금 어렵지만은 인천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도시로 우뚝 솟아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인천의 현실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대구는 뭐 비교가 안 되니까 거론할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계양을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가 많이 바뀝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공항철도 고선 직결 문제, 그 다음 GTX D 노선이 조만간에 아마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럼 바로 이 계양의 가장 중심적인 GTX로 시대가 열리는데, 참고적으로 GTX B는 금년도 조만간에 이제 착공식을 하는데, 그건 송도에서 출발해서 서울역까지 한 28분 걸리는 거거든요. 대신 지하철도기 때문에 GTX D 노선을 새롭게 구축해서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계양, 서구 여기를 중심적으로 보는 D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사항이고, 그 외에 지금 제가 오늘도 1호선 공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그런 문제라든가 또 5호선 연장 문제라든가 서울 2호선 홍대 대장 노선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아주 충차대한 변화가 경인고속도로를 지화하고 경인전철을 지화하는 겁니다. 즉 이것이 가장 큰 목표예요. 경인철도가 125년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경인전철로 인해서 도심이 다 단절되고 여러 가지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지하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지하화할 수 있는 법 체계가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 후속 조치를 해서 이제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제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전철이 이제 지하화되고 경인고속도 지하화되고, 그러면은 여의도에서 여기 계양, 부평, 서구 이렇게 하고 영종 국제공항까지 인천대교가 있고 영종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제3연입교가 지금 내년도에 개통이에요. 지금 한참 진행되는데
계양은 상당히 중요한 교통적 중심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조금 이따 계양 문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원도심과 신도시, 국제도시 간의 불균형 현상. 그래서 젠포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돼요. 중부 동부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이것은 중부 동부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원도심 프로젝트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추, 서구, 계양, 부평, 남동의 원도심 정책이 일대 혁신을 가져오는 거죠. 그 아르베길이라고 하는 환경, 이런 부분들이 계양의 잠재적 경쟁력이에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살려나가느냐 하는 거고, 여기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제 계양 3기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 이런 부분을 지금 그냥 단순하게 이제 신도시를 한다면 사람 주거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산업이 들어가고 자족도시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계양의 경우는 사실 그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항철도 9호선 연결, 혼도선, GTX, 진호선, 북권 종합발전 계획, 전통시장의 주차장 문제든가 첨단산업 유치, 아르베길 관광명, 이거 다 말씀드렸어요. 계양은 다른 데 가질 수 없는 걸 갖고 있는 게 있죠. 아르베길도 있고, 계양 산성도 있고, 그 다음에 잘 지금 유지되어 있는 녹지도 있어요. 또 잠재적 교통 인프라도 갖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살려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좋은 것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좋은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비교 개념에 있어서 간과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면서 행복이냐 불행이냐 하는 것도 어디서 오는 문제가 있냐면 경제적으로 더 잘 사는 사람, 사회적으로 더 잘난 사람만 비교해가지고 오는 좌절감과 불행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돈이 많아도 당신은 예를 들어서 건강 측면에서 사회적인 보람에서 직업적 만족도가 나보다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보느냐 하는 것이 자기 개인의 행복이나 성취감도 정하고 취업도 마찬가지라고요. 저는 계양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는 앞으로 우리가 보는 잠재 역량을 잘 살려나가는데 이렇게 해나가려면 우리가 지역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려면 돼요. 계양 주민들이 우리는 계양군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나가면 되고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조금 다른 데보다 소외되거나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절대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럴 리도 없고